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한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과 IT 기술, 인력과 시스템 등이 해외 시장에 패키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일이죠.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바이오 헬스 산업의 개념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 국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요. 그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프시면 드시는 약이나 또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쓰이는 의료기기나 병원의 진단 서비스 등 이런 그 제품을 만드는 부분과 서비스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생체에 유래한 물질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데이터 경제나 인공지능이나 또 뭐 맞춤형 의료, 뭐 유전자 치료 등 뭐 다양한 부분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발전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한 영역의 산업 분야를 지금 다루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이오 헬스 산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이나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등 그 다양한 산업을 지금 통칭을 하는데요. 네. 그 기본적인 성격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입니다. 그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제 의료비는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고 이제 이런 산업을 잘 개발하고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그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제품의 경쟁력이나 서비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는 그 성장 부분이나 고용 효과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성장률이 한 1.5% 정도를 보는데요. 네. 바이오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보통 한 4% 정도, 그래서 한 2.5배 정도 이상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한 생산을 한 10억 원 정도 증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일반 산업 평균에서 한 8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우리 바이오헬스 분야는 한 16명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2배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큰 그 강점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헬스 산업 이 혁신 전략이 가지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5월 22일 그 바이오 산업 그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정권에서 그 3대 이제 주력 산업 분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함께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지금 천명을 했고 5월 22일 날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혁신 전략을 만들면서도 가장 이제 중점에 뒀던 부분들은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산업 전략들이 발표가 됐는데 단순히 산업 육성만을 위한 부분이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는 사람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큰 방점을 뒀다라는 게 의의가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략을 만들면서 이제 모든 정부 부처가 같이 이제 협동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게 망라돼서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업계 전체적인 의견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대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미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 국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뭐 자동차도 생활에 도움을 주고 네. 뭐 다른 산업 경우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일단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강한 욕구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산업 호흡이 굉장히 길다. 하나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큰 호흡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산업에서도 이제 부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할 때 동반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산업 네. 육성을 할 때 특히 이제 이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 대기업과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간에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제약, 약의 개발이나 의료기기, 사람에게 쓰이는 의료기기 등 네.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기본적인 규제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타 산업들과 조금 다른 특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모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네. 각 분야가 산업 발전을 하고 또 결국에는 국민 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 트렌드가 지금 바이오스 분야는 굉장히 바뀌고 있고 과거에 이제 화학적 합성물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나 줄기세포 등 개개인 맞춤형의 서비스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요. 이번 대책은 이제 이런 환경 하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대책 비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게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실현하자라는 걸 비전으로 일단 했고요. 목표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 정도 높여보자. 그다음에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가보자. 그다음에 일자리 30만 개 정도 더 창출해보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기존 대책에 대한 성과를 좀 점검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산업이 이게 주기를 타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고 인허가를 또 해야 됩니다. 제품의 경우에. 그래서 네.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산업별 전주기에 맞춘 이제 정책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산업 중심의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을 좀 실현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대책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특징처럼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인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이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다음에 인프라 등,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발전되고 이 성장하고 하는 이제 모든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인프라 그 조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인프라 과제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과제로 제시를 한 게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제시를 했고, 그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중심 병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많은 데이터를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에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데이터 중심 병원 두 번째 개념으로 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자 세 번째 플랫폼 제시를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특허 빅데이터,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그 새로운 제품을 좀 개발하자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크고, 우리 그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을 그 미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고, 또 그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근거 혁신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를 증진하자. 그래서 2025년까지 R&D를 한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정책금융 투자를 위해서 그 향후 5년간에 한 2조 원 정도 투자하는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바이오 혁신 신약 생산시설 투자 세액 공제 등 그 세액이나 그 지원 부분도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하자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정책 과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와 해외 규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는 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그 건강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다만 그 규제를 합리화시키고 국제적인 규제와 조화를 하고 그 불필요한 규제는 좀 정비를 하는 게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제 합리를 하면서도 가장 기본 원칙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규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번에 그 제시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그 제약 제품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허가 담당을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근데 그 규제 심사 그 인력 부족, 그다음에 심사관들의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심사할 수 있는 그 기본 그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식약처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좀 하자라는 대책이 강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초 신약 그 세계 처음으로 나오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심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대책이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 뭐 유전자 치료제 등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바이오 의약품, 특히 뭐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나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그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 제품 원료 물질을 만드는 회사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맞으시는 분들은 또 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체적인 규제 개선 로드맵을 좀 만들자.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자라는 게 돼 있고, 이를 위해서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협의체를 본부처 좀 만들어서 계속 이 관리해 나가자라는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 규제를 좀 만들자, 합리화하자라는 게 하나가 과제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밖에도 생산 활력 재고라던가 동반 성장 지원에도 나서시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이 동반 성장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육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에도 아주 조그만 기술부터, 조그만 벤처기업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기술에서 커서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 연구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자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 육성이 안 되면 이 산업 자체가 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죠.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과 조그만 벤처 기업들이 조금 연합을 해서 같이 공동 이 투자 유치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을 좀 하도록 하는 과제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입니다. 어느 분야나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인력 공급 부분이나 그다음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해서 인력 양성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내년까지 좀 수립을 해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외국에서 지금 뭐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 바이오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을 하면서도 외국에 있는 원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국산화 시켜가지고 이 국산 장비 사용률이나 원료 물질에 대한 사용률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모쪼록 잘 추진돼서 또 우리의 삶과 생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대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이제 추진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규제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육성 규제 협의체를 만들고 이 제출된 과제를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이제 법령 개정이나 예산, 제도 개선 과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